안녕하세요.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켜라 라는 부제를 가진 퀄리티 인 유즈 소개 발표를 맡은 화창득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핀테크 QA팀 소속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프론트, 대만, 태국 인리뱅크 등을 진행했었고 현재는 QA 엔지니어링 업무와 JP뱅크 QA를 팀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수치화하고 그 수치화된 지표를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한 저희 경험을 짧은 시간 동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나 논문, 책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QA 측면으로 보자면 저희가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 동안 사용자들은 저희와 다른 관점으로 품질을 판단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QA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사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사용자 관점이라는 말은 UX나 디자인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말이지만 우리 QA에서는 이 관점에서 블랙박스 테스트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테스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UX 및 비즈니스 플로우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중에 사용성에 대한 개선 사항도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테스트가 정말 사용자 관점일까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공급자인 우리가 사용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설계하기나 수행하기 어려운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목적과 기대치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합니다. 반면에 사용자는 무의식적으로 서비스의 기능의 일부분을 사용합니다.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공급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이 정도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 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자에게 기대하는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용자가 우리가 기대하는 사용 경험대로 서비스를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자 관점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사용자와 동일한 방향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이유도 있지만 테스트 관점에서 모든 스펙을 알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해오면서 생긴 관성 때문에 문제인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호한 사용자 관점이라는 말 대신 사용자의 실제 경험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사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측정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데이터를 수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가장 큰 주체가 되는 고객이 변동의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준으로 비즈니스적인 성공이나 액티브 유저와 같은 결과적인 수치로 서비스 품질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이런 결과론적인 수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줘야 하는 QA 입장에서는 저런 수치들로 품질을 측정하는 것은 개선의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테스트를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품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퀄리티 인 유즈라는 단어를 접하게 됐고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전부터 QA 영역에서도 연구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표준에서도 이미 우측 그림과 같이 5가지 특성에 대한 정의와 측정 방법론에 대해서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컨셉은 저희가 생각할 때 자주 듣는 말인 유저빌리티와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유저빌리티가 사용 편의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퀄리티 인 유저는 좀 더 총체적인 사용 품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표준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관련 자료를 리서치해 보았지만 많은 레퍼런스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측정 방법까지 표준화되어 있다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미 앞서 설명한 서비스 퀄리티 측정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카데믹한 연구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좀 더 퀄리티 인 유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이 퀄리티 인 유저 활동이라는 것은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 수행됩니다. 즉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에 배포된 이후에 사용자들이 느끼는 품질을 측정하고 그 다음 배포 때 그 기존의 측정 결과를 개선해서 배포가 나가는 활동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그 단계에 물음표가 있는 이유는 아직 이런 활동을 누가 할지에 대해서 아직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QA가 품질의 관점에서 측정을 주도하더라도 그 이후의 분석 및 개선을 위해서는 한 파트의 역량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개선까지 이루어지는 그 절차와 역할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활동들로 저희가 결국 추구하는 바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제일 가치 있는 고객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일단 퀄리티 유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측정을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측정 방법에 대해서 정의하고 라인페이와 태국뱅크 서비스를 파일럿 서비스로 지정해서 주 단위로 측정해 나가면서 측정 방법 및 지표들을 개선해 왔습니다. 측정 간의 가장 난관이었던 부분은 모호했던 표준과 그리고 부족한 레퍼런스 그리고 측정을 위해서 기반 데이터가 부족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모호한 표준은 저희가 그 의미를 해석해서 지표를 선정한 다음에 측정을 해 나가면서 저희 방식대로 정의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측정을 위해 현재 가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와 사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설문과 실제 사용자의 행위를 레코딩하면서 분석하는 사용자 테스트가 있습니다. 둘 다 매력적인 방법이지만 각각 하나의 분야에 학문이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고 비용이 높은 작업들입니다. 결국 이런 작업들을 짧은 주기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기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분석 가능한 API 로그, 가능하다면 GA 데이터, 그리고 VOC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API 로그들로 사용자 행위를 분석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그의 목적 자체가 운영 간 시스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사용자 액션 플로우와 해당되는 전체 API들을 매핑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API의 콜 카운트와 사용자 플로우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스크 단위로 사용 통계를 뽑아내기 위해 상당 시간을 개발팀과 협업하면서 데이터 추출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GA 데이터도 비즈니스 분석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적용이 되어 있어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분석을 위해서 GA 데이터를 추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뱅크의 경우는 GA 데이터와 API 로그를 같이 분석을 했는데요. 라인페이의 경우는 보안상 GA가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PI 로그 데이터만으로 분석했습니다. GA가 굉장히 훌륭한 도구인 건 맞는데 분석을 위해서는 API 로그 통계 데이터와 같이 집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자가 각 단계에서 만나는 다양한 오류 사항들이 API 로그 데이터에 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측정 방법에 대한 검토를 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측정 지표들의 기준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표는 저희가 현재 버전의 측정 지표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결과만 보고 의미를 찾기 힘든 항목이거나 보여주기식의 지표들을 배제하고 좀 더 컴팩트하고 가치 있는 지표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 현재 저희가 가진 데이터만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성적인 부분들의 지표들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나씩 지표의 의미와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펙티브니스입니다. 이펙티브니스는 사용자가 목적의 달성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측정합니다.
그림처럼 사용자가 라인 친구 송금 버튼을 눌렀을 때를 100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송금을 완료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사용자가 송금을 포기하는 비율을 파악해서 원인을 찾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이자 사용자의 목표를 이루는데 조회되는 요소들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는 지표입니다. 이 이펙티브니스는 전체 시도 횟수 대비 성공한 횟수의 비율로 표현됩니다. 라인페이 친구 송금의 경우는 태스크 컴플리트 레이티오가 0.31, 즉 전체 시도 대비 31%가 성공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수치는 절대평가의 대상은 아니고요. 서비스의 특성과 태스크의 특성에 따라 저 수치는 기준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는 80% 이상의 지표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포인트는 3가지가 됩니다. 실제 이탈률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API 응답 로그가 있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사용자가 어떤 오류로 인해서 최종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렌드를 관찰함으로써 서비스 및 주변 상황의 변경이 사용자 목표 달성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피션시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사용자가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되는 요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오래 걸린다면 어느 부분에서 오래 걸리는지 그 현상을 파악하고 개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버나 프론트 성능이 이 지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오히려 UX의 복잡함이나 비효율성, 그리고 핀테크 서비스 특성상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련된 문구나 내용이 있을 경우에 오히려 이 지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지표는 실제 걸린 시간 대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간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적인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 사용자 체감 성능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프론트엔드 성능의 목표치를 2초의 기준으로 두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적인 기준이고요. 이 기준으로 사용자 액션 중에 서버 응답까지 갔다 오는 스텝의 개수 곱하기 2초를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용자가 그 화면에서 생각하거나 입력을 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피션시 지표를 구하고 나면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확인해서 그 단계의 사용자의 불편함이나 혼란이 존재하는지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앞선 라인페이 친구 송금에 해당 지표는 0.426으로 이상적인 시간의 42%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구를 선택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요. 다양한 UX적인 방법들로 이런 불편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결과를 기준으로 한 예는 아니지만은 라인페이에서는 이미 대화방 송금이라는 기능으로 친구 선택을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개선으로 이피션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API 수행 로그가 남기 때문에 실제 서버 성능에 대해서도 확인하거나 개선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앞서 얘기했듯이 트렌드를 파악해서 변경에 대한 영향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로는 프리드 프롬 리스크입니다. 이 특성은 리스크로부터 사용자가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측정 항목을 선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표준에는 비즈니스 리스크 분석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장애까지 다양하게 측정 항목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하고 방법 자체도 일단 좀 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용한 데이터 기반으로 항목을 추가 정의했습니다. 전체 시도한 사용자 대비 한 번이라도 오류를 만난 사용자의 비율로 지표를 구성했습니다. 실제 송금 버튼을 눌렀을 때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매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의 기준이라는 것은 시스템에서 주는 일시적인 오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정의한 서비스에서 정의한 오류 코드들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공급자 관점에서 정의된 오류는 예상된 오류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는 불안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오류 메시지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사용자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오류 메시지를 만나게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의된 오류라도 발생 빈도수가 많다면 UX적인 개선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일단 오류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사용자한테 나가는 오류들을 체크하게 되고요. 또 이런 트렌드를 관찰함으로써 저희가 말하는 변경들이, 저희가 주는 변경들이 실제 사용자한테 어떤 오류를 많이 주는지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친구 송금 같은 경우는 결과 수치가 사용자의 99.2%가 어떤 오류 메시지도 만나지 않고 송금에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라인페이의 경우는 이미 안정되고 사용자에게 익숙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성의 오류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입니다. 저희가 가진 로그상으로는 가장 측정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현재는 사용자의 가장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VOC의 통계 데이터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에 좀 변수가 많긴 한데요. 전체 사용자 대비 VOC 개수에서 해당 태스크를 사용하는 사용자 대비 VOC 개수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VOC의 비중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서비스 사용자와 태스크 시도한 사용자가 못으로 들어가서 수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과 수치를 해석해 보자면은 라인페이 송금의 경우 86%의 사용자가 송금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불편함이나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86%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이 VOC에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문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앞서 말씀드린 지표 중에 이펙티브니스나 이피션시 중 수치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문의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사용자의 실제 피드백으로 해당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만사항보다 문의가 좀 더 적극적인 사용자의 피드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재 저희가 가용한 데이터로 측정을 하고 있지만 만족도라는 특성에 대한 측정으로는 현재 저희 기준은 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표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파트의 분들께 상의드리고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4가지 특성에 대해서 현재 측정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태스크별로 하나의 스코어로 만들어서 주차별로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가중치나 각 지표들의 연관성을 제외한 결과들의 평균으로만 계산하고 있고요. 각 지표들의 신뢰도에 가중치를 두거나 각 지표들의 연관성이 파악이 된다면 수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관성이라고 하면 한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다른 지표들에 영향을 주게 되는 형태를 의미하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인페이 친구 송금의 경우는 현재 퀄리티 인 유즈 스코어는 64.5입니다. 낮다 높다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비스의 특성이나 태스크의 특성으로 인해 이 수치를 유지하거나 더 높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렌드상으로 계속 이 지표의 점수를 우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측정 방식이나 지표들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서비스의 개선으로 이루어져 퀄리티 인 유즈 분야에서 레퍼런스급의 프랙티스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QA 측면에서 현재까지 하던 제품 품질 감점을 버리고 퀄리티 인 유즈를 위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품질 관점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얻은 경험들이 저희 제품의 품질의 향상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의 품질에 집중해야 할지도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진행해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했고 앞으로도 고민하면서 다양한 파트와 협업하면서 체계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